오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우리들에게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지나가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말로 많은 위로를 주고 있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쾌락적이고 기쁜 일이 지속이 될 때에도 그것이 끝난 뒤에 우리들이 안게 될 어떤 허망함이라든가 어떤 권태, 무기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은 기쁨이나 행복 또한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삶의 균형 감각과 어떤 무게중심을 찾게 해주는 말로도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조심해야 될 점도 있거든요. 막연히 지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다리기만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지나가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 내부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거, 오랫동안 묵혀둔 어떤 그늘진 감정들이 있어요. 또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우리들이 떨쳐내지 못한 욕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계속 우리 내면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내면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막연히 어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그 억압되거나 방치된 그 마음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결코 지나가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 점에 좀 염두를 두면서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관련된 이 설화가 뭐 출처가 확실치는 않지만 페르시아 쪽, 지금 이란 쪽인데 페르시아 설화로도 볼 수가 있고 또 고대 이스라엘 다윗 왕과 관련된 설화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왕이 기쁠 때는 너무 행복해지지 않도록 슬프게 하고 또 너무 슬플 때는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도록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그 현자들이 고민 끝에 내놓은 한 문장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또는 고대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 그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전쟁의 왕인데 싸움에 이길 때마다 이제 기뻤지만 한편으로 불안감도 있고 또 싸움에 질 때는 좌절감이 엄습해 왔기 때문에 그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한테 나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내 반지에다가 좀 새겨서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그 반지 세공사가 어디선가 들은 말, 그것을 새겼는데 그 말이 이름하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설화, 신화 전설 민담 중에서 민담에 속하는 설화겠죠. 어쨌든 이런 말에서 연유되는 말인데 이것을 또 에크하르트 톨레라고 하는 그 명상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책에서 내면의 균형 감각이라든가 우리들이 일렁거리기 이전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이 치우친 그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고유한 내면을 평정심을 회복하고 지금 이 순간을 고유한 마음으로 삶의 맛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고요함과 평정심을 유지하자. 이런 뜻으로 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말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어떤 내 마음을 자유스럽게 하면서 삶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마냥 이 또한 지나가지는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말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점인데,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너무 탐닉하지 말아라. 지나가지 않은 것은 없었고, 이것 또한 일시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즐거움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내면의 평정과 균형 감각을 가져라.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괴롭고 너무나 그 막막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볼 때는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좌절하지 말고 희망과 소망과 기대의식을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면은 반드시 좋은 날도 있으리라 라고 하는 잠깐 동안의 위로와 어떤 그 위안을 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막연한 기대의식만으로는 지나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실제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교훈을 집약한다면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중도적인 삶의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겠죠. 어떤 극단적인 것들에 취하게 되면은 기쁨이든 어떤 슬픔이든 간에 극단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삶의 변화와 무상함입니다. 무상함은 이제 허망함이라기보다는 삶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가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는 그 삶의 무상함, 삶의 변화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는 극단적인 것에 치우친 것들에 의해서 우리 삶의 깊은 슬픔이나 깊은 고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변화, 무상성을 잊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삶의 허망함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물론 이제 금강경에도 그 범소유상 계시허망해서 보이는 형상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보이는 형상들은 다 지나가는 허망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을 잊을 때에는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한 내면의 평정심을 가지고 형상 지어진 것들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고요한 내면의 평정심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삶의 맛을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인생에 의해서 우리 삶에 의해서 덜 다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치료의 관점에서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 문장을 문학치료 명상법에서 다뤄보기 위해서 관련 작품을 제가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쓴 시인데요. 미국의 여류 시인이자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렌터 윌스 스미스라는 분이 쓴 시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 기쁠 때 너무 기쁘지 않게, 슬플 때 너무 슬프지 않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양면성을 잘 표현한 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가슴 속에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의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서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이 세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문학치료 명상법에서는 이런 시를 읊조리고 감상하고 또 위로받고 하는 데서 당연히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자주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생각, 욕구들, 이런 뿌리 깊은 내 안의 어떤 마음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상의 차원에 그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문학치료 명상법에서 해야 될 작업은 지금 지나가지 않고 고여있는 나의 감정이 있다면 특히 감정적인 측면에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로움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가 잘 인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내 안의 감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주 느끼는 기분, 또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지금 이 또한 지나가지 못하고 고여있는 내 안의 어떤 감정들, 또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은 오래도록 방치된 것들이 있어요. 그 그늘진 감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금 떠올리면서 수치심이라든가 부끄러움, 또 화라든가 불안, 이런 거 전형적인 우울감이나 무만감,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오래도록 떨쳐버리지 못한 생각이나 욕구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막 짜릿하게 느끼는 감정들이나 너무 거기에 내가 빠져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떠올려 보는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 되겠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의외로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은 자주 다른 그 장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불쑥불쑥 튀쳐나오기 때문에 잘 자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뭐 슬픔이라든가 화라든가 어떤 내 안에 어떤 그 분노들, 또 짜증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담 장면에서 말로 또는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의 감정들을 언어화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료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학치료 명상법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털어놓는 것 자체가 명료하고 그 자체가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오랫동안 묻혀져 있고 저장돼 있던 것들, 억압되거나 또 내가 그 회피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건져 올리면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나하고 이렇게 직면하고 만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게 단순한 기대라든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그 속에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든가 절절한 기대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은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은 흘러가야 되고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게 될 새로운 감정이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욕구가 있다. 그것을 내가 소망하고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단순한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대와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문학치료 명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문장 속에는 생략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지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돌멩이가 날아와서 내 윈도우 차창을 깨트리기 전까지
내 말하자면은 삶이 스스로 망가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막연히 기다린다고 해서 다 지나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막연히 지나갈 것이다 해서 기다리기만 한다면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지고 악화돼서 망가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내가 만들고 구체적인 작은 목표를 세워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단순한 소극적인 기다림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나갈 수 있도록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실천 목표를 세우고 작은 목표를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상담 과정에서 말로 또 글로 써보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의 또 다른 이름이 이 또한 새로운 것이 생겨나리라는 희망과 소망의 문장임을 명백히 자강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색즉시공만 알아서는 안 되고 공즉시색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은 공의 자리로 돌아가긴 하는데 그 공의 자리는 완전한 무가 아니라, 완전히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자리에는 새로운, 말하자면은 공즉시색, 색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상이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도 완전히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언어라고 하는 점을 명백히 자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진공묘유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묘하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갖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것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하자면은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이 당연한 것을 내 가슴 속으로 꽉꽉 채워지게 하는 그러한 진행 과정으로 우리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장 속에는 새로운 생명 활동으로 우리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실천 활동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가 인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문학치료 명상법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살펴봤고, 또 우리가 흔히 삶의 위로와 위로를 주는 말로만 그칠 때에는 소극적인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 또한 지나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때는 지나가지 않을 것들은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욕구들은 점점 더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이런 점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자각을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문장의 명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또 지나간 자리에 어떤 것을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밝고 활기차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